그래서 저거 1대1 대응 함수 개수 찾으면 몇 개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왜냐면 여기 얘가 3개 고를 수 있고 얘가 3개 중에 1개 골랐으면 얘가 2개, 얘가 1개 골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b는 항등함수 개수래요. b가. 그럼 항등함수 개수는 몇 개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3개죠? 아 3개래. 1개죠? 미안해. 1개죠? 그 다음에 c가 3개죠. c가 3개. 왜 c가 3개냐면 상수함수니까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어서 3개예요. 대신에 이거 혹시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10개 다 합쳐서. 그래서 6번 할게요. 6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해요. 역함수 존재하도록이면 우리가 그때 그랬어. 여기서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역함수 존재하도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제한된 구간 아니면 왜? 써도 돼. 그래서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존재하면 어떻게 돼?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왜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좀 이따 뒤에 나올 텐데 제한된 상황에서는 얘가 막 끊겨서 돼도 막 요런 식으로 돼도 막 요렇게 돼도 1대1 대응 함수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2 집어넣잖아. 이 fx에다가 지금 이걸 써주면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의 x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5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여기 지금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아마 똑같아질 거예요. 이거 두 개가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그럼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2에서 서로 얘가 직선이 두 개가 만난다는 소리야. 근데 1대1 대응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꺾여버리면 여기 2 기준으로 x는 2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면 어때요? 얘가 1대1 대응함수 못 돼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안 되니까 1대1 대응함수 되려면 y값 하나에 대해서 x값이 몇 개? 2개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2개 이상 있죠? 이렇게 꺾여버리면 그러면 이런 그래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얘가 항상 x는 2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꺾인다거나 x는 2 기준으로 꺾인다거나 뭐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꺾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야겠지. 그럼 기울기가 서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기울기가 얘가 양수면 얘 양수,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 돼갖고 두 개 곱했을 때 기울기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기울기 두 개 곱할게요. 얘 기울기 두 개를 곱해요.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7 두 개 곱하면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2차 부등식 풀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7보다 작다. 2차 부등식 풀 수 있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나오니까 정수 개수는 7개예요. 0, 1, 2, 3, 4, 5, 6까지 7개, 3번 되시죠? 그럼 7번 역함수 이 7번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역함수 그냥 풀면 돼. 어떻게 하냐면 얘가 2x래요. 그 다음에 우리 gx를 구하는 게 목표고 fx가 여기서 문제에서 fx가 2x-3이라고 합니다. 그럼 f'x를 구할 수 있긴 한데 우리 f'x 구하고 막 이렇게 풀어보잖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 원함수꼴로 fx, gx꼴로 f 인버스, g 인버스가 아니고 fx, gx꼴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러려면 얘를 좀 갖고 와서 다시 쓰면 g 인버스 이거 순서부터 다시 쓰겠습니다. 요거 인버스 취하면 G 지금 F가 앞으로 오면서 G는 뒤로 넘어가요. F 인버스 G 인버스 해주고 요렇게 바뀌면서 EX 된다는 거. 저 인버스 취했을 때는 역함수 취하면은 요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취하면 이거 순서 바뀐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F 인버스에 G 인버스 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F 인버스 돼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fx를 합성을 할게요. fx 여기다가 합성하고 여기다 fx 합성하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f랑 f 인버스랑 두 개 합성하면 이거 x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게 그대로 튀어나와서 g 인버스 x는 f 2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gx를 양변에다가 우리 다시 한번 합성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합성하면 얘가 x는 되면서 g, f, ex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f2x를 여기 f2x 집어넣으면 4x-3이에요. 그럼 이 4x-3을 얻다가 f2x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g의 4x-3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럼 4x-3이랑 역함수인 거 g 이거 찾아도 되고 아니면 x에다 그냥 1 집어넣어도 되겠죠? x에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g1 값 구할 수 있어요. g1 값 구하면 1이 됩니다. 그냥 x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되시죠? 되셨죠? 그 다음 10번 할게요. 8, 9는 맞았고요. 네, 4번일 거예요. 1이니까 10번 할게요. 10번. 번은 x값 이 정의역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금 얘가 무리함수 나왔네요. 무리함수가 우리 항상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 둘 중에 무조건 한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얘가 만약 증가함수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정의가 되는 그때의 값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1 함수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치역값을 갖게 될 텐데 이 치역값이 마이너스 6이나 마이너스 1 한 개 중에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가질 거예요. 얘가 증가함수라 그렇지 감소함수에서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마이너스 6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일 텐데 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에서 똑같이 최대 최소를 가질 텐데 최대 최소가 감소 증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해요. 마이너스 6일 때의 값이냐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냐 최대 최소가 바뀔 거예요. 두 개가 감소 증가 그러면 이 a 값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겠죠. 근데 a가 여기서 양수라고 나와 있다.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다가 a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음수일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음수면 얘 감소함수겠죠. 이거 안 되네요. 증가함수 아니고 x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y축 대칭을 해갖고 우리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6일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일 때가 최대값 같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5를 갖는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루트 6a 플러스 1이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6a 플러스 1은 25가 돼서 a가 4 나오죠. a가 4. 될까요? 문제가 앞에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금방금방 풀 수 있게. 되시나요? 11번 할게요. 11번. 11, 12, 13, 14, 15. 여기서부터 다 틀렸나? 11번 할게요. 11번. (11번은)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먼저 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얘부터 조금 바꿔서 풀 거예요. 얘가 인버스 취하면 요거 인버스 취하면 일단 이거 두 개 순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역함수 취하면 합성함수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바뀌면서 각각 요렇게 분배법칙처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 나눠주고 앞으로 이게 뒤로 당기고 얘 나눠주고 앞으로 당기고 해갖고 f 인버스 했으니까 fx가 그대로 튀어나오고요. 얘는 g의 인버스가 되면서 얘가 5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g 인버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여기서 더 변형할 건 없고 그냥 여기 그 f 지금 g 인버스 5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g 인버스 5 값을 만약에 a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g의 a 값이 5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역함수 직접 구하지 말고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 역함수 구하면 귀찮거든. 역함수 구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 a 값을 구하려면 이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x, y 바꾼 다음에 원함수에서 구해주시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러면 얘가 5가 될 때 gx의 함수가 2x-3이라고 루트 2x-3이라고 했으니까 a 집어넣어요.
얘가 5가 되겠죠. 그럼 제곱을 합니다. 2a-3에 5, 25 해주고 a 값 구해주면 얘가 14 나오나요? 14? 그럼 그때 a 값이 14가 나오면서 요거의 값이 14네요. 요 값이 14예요. 그럼 얘 값이 요게 14니까 f에 14가 될 거예요. f14. 그럼 f14면 fx다가 이제 14, x 값에 14 집어넣으면 끝이겠죠. 14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12분의 29가 나와요.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12분의 29. 요거 12분의 29가 나옵니다. 11번에.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땐 역함수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역함수의 어떤 특정한 역함수에서의 값 구하고 싶으면 그때 이거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두 개 바꾼 다음에 구해주셔야겠죠. 그게 훨씬 편해요. 12번이 그 역함수랑 역함수 존재성이랑 1대1 대응이랑 관련 있는 건데 이거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12번 같은 문제가 좀 헷갈리거든. 12번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아까는 앞에서 뭐 1대1 대응 찾는 게 제한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 근데 얘는 이 상황이 제한이 돼 있어 갖고 x에서 x로 하는데 0부터 5까지 제한돼 있으니까 얘는요 무조건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어떻게 될지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가 일부 그려지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일부 그려지고 그거 두 개를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대요.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니까 이 실수 전체에 정의돼 있을 때는 무조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를 찾으라고 1대1 대응 찾으려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 같이 섞여 있잖아요. 얘가 4에서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제한된 구간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해봤자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한번 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4부터 5까지 너무 조금 더 밑에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릴게요. 4부터 5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1, 2, 3, 4 1, 2, 3, 4 해놓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금 x-4라고 그랬으니까 x-4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4에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정의되어 있어서 여기 두 개를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2차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면 딱 좋을 텐데 지금 0에서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함수값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0부터 5까지 나와야 되는데 일단 1대1 대응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0부터 1까지는 정의가 돼 있어요. 이 지금 요 함수 때문에. 그럼 요 함수가 가져야 되는 함수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1부터 4까지 함수값을 갖고 어디에 대한 0부터 4까지에 대한 우리 이 정의역 값에 대해서 1부터 4까지의 함수값을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 위에서 막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위에서 그려진다는 소리는 얘가 끊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끊길 수밖에 없어. 원래는 우리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고 치면은 얘가 끊기지 않고 쭉 가야 돼. 너네 연속 배웠니? 수투에서? 아직 안 배웠어? 뭐 연속이란 걸 나중에 배우게 되면 끊기지 않고 쭉 가야 된다고 그거를 연속이라고 한 거든.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 연속 그래프처럼 끊기지 않고 쭉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되려면 실수 전체에서는 끊기지 않고 이렇게 감소함수나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구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될 수 있어? 얘가 끊긴 상태에서도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우리가 1대1 대응 되려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감소해서 증가하는 거 그런 것도 안 돼요. 심지어 그럼 얘가 지금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여기를 가득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뭐 요런 식으로 막 요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어.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뻥 뚫어놔야겠죠. 4는 포함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5까지네. 그쵸? 5까지죠. 조금 더 위에 있어야겠네. 망했네. 그럼 조금 더 요렇게 위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이 함수값에 대해서, 이거 함수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질 수 있는데 얘 1대1 대응 맞나요? 이거 1대1 대응 맞아요?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돼 있대요.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얘가 1대1 대응 함수 맞아요? 아니요. 왜요? x는 0일 때랑 5일 때. x 0일 때랑 5일 때가 지금 함수값이 같죠. 여기다가 우리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y값에다 y값 하나 적고 이렇게 일자로 그어보세요. 일자로 이렇게 그어요. 직선으로. 그럼 얘가 다 한 개씩만 나면 괜찮은데 얘 y값 하나에 대해서 x값 하나만 존재하면 괜찮거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 1에 대한 값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다면 몇 개 존재해요? 얘가 2개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위로 볼록이 돼야 돼. 요 그래프가 요렇게 위로 볼록 돼. 얘가 되면 안 되고 파란색으로 그릴까? 요렇게 위로 볼록이 돼야 돼요. 요런 식으로 위로 볼록. 요거 그려져야 됩니다. 요런 그래프 안 돼요. 요런 그래프 그려지면 얘가 1에서 지금 0에서의 함수값하고 5에서의 함수값이 겹쳐버려갖고 하나의 함수값에 대해서 x값이 2개가 돼요. 그러니까 얘 1대1 대응 정의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점을 뭐랑 뭐 지나야 돼? 0,5랑 그 다음에 4,1이랑 이렇게 2개 지나야 됩니다. 0,5, 4,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 B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0,5 그 다음에 4,1을 지나는 여기다가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x가 0일 때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b가 결국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4일 때 1 나와야 되니까 4 집어넣으면 4, 4, 16에 16 a 플러스 b가 1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a랑 b 구해주시면 돼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 b가 5일 거예요. b가 5, a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2가지 나옵니다. 그럼 2개를 f1 값 구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 구하면 되죠. 4, 5, 20이니까 19, 4분의 19 4번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구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3번 해볼게요. 13번. (13번에서) 얘는 요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갖고 그냥 한번 내봤어요. 이거 지금 요것도 기출문제거든요. 모의고사. 그럼 얘가 fx가 항등함수래. fx가 항등함수라는 소리는 fx에다가 어떤 수 집어넣으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소리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고 gx가 상수함수래요. 그 다음에 hx는 모르네요. hx는 몰라요. 우리가 hx를 추정을 해갖고 h1 값을 구하는 게 목표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고 뭐 할 거냐면 지금 fx 플러스 gx 플러스 hx가 다 더했을 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9가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어서 f1 플러스 g1 플러스 h1 값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럼 f1, g1, h1 값 생각해줘도 얘가 똑같이 9가 나오겠죠? 얘 9. 그 다음에 x가 2에 대해서도 f2, g2, h2 집어넣어도 똑같이 9. 3에서도 3, g3, h3에 대해서도 9가 나올 거고 똑같이 계속 나와서 x가 6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 9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9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fx가 항등함수고 gx가 상수함수라고 나와 있어. 항등함수면 f1 값을 바로 튀어나오죠. 얘가 1,
F2 값도 2. 얘가 3이에요. 이거 지워도 되니? 12번? 12번 지울게요. 그럼 여기다가 fx하고 gx는 지금 상수함수니까 g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gx에 해당되는 값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둘게요. gx는 a라고 둘게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a가 나온다.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얘가 무조건 a 나올 거고 얘도 a, 얘도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쭉쭉쭉 얘는 6이랑 여기도 그냥 a가 나올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h1 값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h1 값은 얘가 8-a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h2 값도요. 얘가 2 빼니까 7-a h3 값은 6-a 땡땡땡 해서 h6 값은요 얘가 3-a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돼요. 계속 a가 빠진 1씩 더 커지고 a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hx라는 함수도 1부터 6까지 그 정의역 값에 대해서 함수 값도 똑같이 1부터 6까지만 가져야 된대. 여기 제한된 값이 1부터 6에서 제한이 돼야 된대요. 1부터 6에서. 그럼 얘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뭐 a가 지금 어차피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 얘도 1부터 6까지예요. 그럼 뭐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집어넣으면 2부터 7까지 그 1 집어넣으면 2부터 7까지 나오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가 1일 때 그러면 2부터 7까지니까 6을 넘어가요. 그래서 안 돼요. a가 1은 안 됩니다. 그 a2 되면 1부터 6까지니까 돼요. 그래서 a2는 됩니다. 3 들어가면요 0부터 5까지여서 0이 되죠. 그래서 얘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도 안 돼요. 그래서 a는 이 값밖에 안 돼요. a가 2 이런 식으로 되실까요? a가 2예요. a2 그러면 a2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지금 h1 값을 구하고 싶으면 h1 값은 여기다 2 집어넣어서 얘가 6이 될 거고요. h1 6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4 값 구하고 싶대. 근데 G4는 어차피 Gx에 어떤 값 집어넣어도 A라는 값 나오니까 우리 A가 딱 2랬죠.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그럼 두 개를 여기서 얘를 빼야죠. 그럼 얘가 4가 나오겠네요. 답이. 1번이에요. 1번.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 항등함수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얘가 자주 나와요. 문제 이런 거. 되셨죠? 다음 문제도 되나요? 14번. 네. 뭐라고요? 아, 네, 갔다 오세요. (14번)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 다음 거 뭐라고? 14번 할게. 요거만 지워볼게요. 여기. (14번에는) 함수 너무 유명한 문제인데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식 자체가 이게 어떤 함수인지 찾아봐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점, 고정점이 한 개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요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렇게 된다고 칠게요. 얘가 y는 절대값 x-2 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마이너스 2, 지금 얘가 여기가 2이니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요렇게 찍어서 요 함수를 찾을 건데 이 함수가 지금 요거랑 어떻게 돼야 된대? 만나도록이라고 쓰니 교점을 생겨야겠죠. 교점.
요렇게 교점 만들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계속 기울기 커져도 교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제일 기울기가 작아질 때, 이 m 값이 가장 작아질 때 그때의 값이 2,0을 지날 때의 m 값이니까 2,0 집어넣어서 m 구해주시면 돼요. 얘보다 그러면 작을 때의 m 값은요? 안 만나겠죠? 그럼 여기다가 2,0 만날 때 m 값은 결국에 2,0보다 커야 돼. 2,0을 지날 때보다. 그럼 2,0 지날 때는 4분의 1이죠. 4분의 1보다는 그 m 값이 크거나 같아도 되고, 그 다음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더 정확하게 따지려면 우리 이렇게 음수일 때도 계속 만나거든. 음수일 때도 이렇게 얘 계속 진행되면 만나요. 근데 어떨 때 안 만나냐면 얘가 기울기가 요거랑 같아질 때부터 이렇게 커지면은 요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요거보다 커질 때는 안 만나요. 그래서 얘보다는 기울기가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요거 지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만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아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요게 맞나요? 여기일 때 맞나요? 그러면 만나도록 하는 여기 값이 요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다른 값 찾아주시면 되죠. 답이 3번이에요. 여기가 들어가는 건 1, 2, 4, 5는 다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3번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에 답이 3번이에요. 다음 15번 할게요. 15번. 15번은 그냥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x에다가 절대값 붙어 있을 때는 그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오른쪽에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게 y에다 절대값이 붙여 있을 때는 y에다가 절대값이 붙어 있대요. 그럼 얘는 y랑 지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을 때 하나, 두 개로 쪼개서 풉니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가 지금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질 거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y에다 마이너스 붙죠. y에다 마이너스 붙으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 그래프는 이 fx랑 어떤 그래프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fx 그래프를 그대로 어디다 그려요? 그 f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fx 그래프를 이 0보다 작을 때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깔면 돼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요거 얘를 요거 기준으로 해갖고 반 접어갖고 여기다 갖다 데칼코마니 찍듯이 반 붙여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되셨죠? 그다음 16번 할게요. 16번. 이거는 사실 가비엘이 쓰면은 잘 안 풀려갖고 가비엘이 쓰면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이거를 얘를 K라 두고 풀 거예요. K라 두고. 그럼 K라고 두고 풀면 얘 A 였다가 옮겨지고 B 였다가 옮겨지고 C 였다가 옮겨지면서 B 플러스 C가 AK,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BK,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CK 하니까 얘네를 다 더해요. 그럼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면서 얘는 K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를 좌변으로 넘길까요? 그럼 넘기면 2 마이너스 K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요거 방정식 풀면 뭐 돼요? K가 2거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값 구하는 거야. 얘 중에 하나 값만 구하면 돼. 아니면 K 값을 구하거나.
그러면 첫 번째 값은 K가 2일 때의 값일 거고, 두 번째 값은 지금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니까 A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 C 집어넣으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이 두 가지. 1번입니다. 1번. 16번에 1번. 그 다음에 17번 할게요. 17번, 18번, 19번까지는 쉬웠던 것 같아. 19번까지는. 20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졌던 것 같아. 17번. 하겠습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가지게 하래요. 그럼 K값을 적당히 어떻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근선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x-3에 5 플러스 K 한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fx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근선을 3이랑 x는 3이랑 y는 3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x는 3. 조금 더 정근선을 가깝게. x는 3, 그다음에 여기가 y는 3, 이렇게 할까요? 그럼 그 그래프가 지금 이 k 값에 따라서 우리 그 플러스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근데 9 플러스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럼 9 플러스 k가 그 양수일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9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9 플러스 k가 음수일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이 첫 번째 상황, 이거 첫 번째라고 두고, 이 두 번째라고 두고 한번 풀어보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지금 클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지금 0이랑 2 사이에서 정의가 될 때, 뭐 0이랑 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얘가 감소함수거든요. 요거 감소함수. 그러면 역으로 0일 때 최소값, 0일 때 최대값 나올 거고 2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2를 집어넣어서 여기, 그러니까 2라고 친다면 여기 2 집어넣어서 최소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요 그래프 따라갈 거니까 얘가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면 x값이, 저 정의역 값이 가장 클 때 그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으면 값이 2 집어넣어.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지금 k값이 k에다가 2 집어넣는데 x에다 2 집어넣어야지. x에다가 x에다 2 집어넣으면 얘가 k값이 뭐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대요. 근데 마이너스 5는 지금 마이너스 9보다 그러니까 이거 맞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k가 마이너스 5 될 것 같아서 1번 하면 되는데, 얘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9보다 작을 때는 결국 지금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를 따라갈 텐데,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증가함수면 0부터 2까지의 함수값을 살펴보면 2일 때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증가함수니까. 그럼 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 집어넣어서 계산하잖아요. 그럼 k가 이때는 3 나와요. 근데 3은 지금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k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1번입니다. 1번 답이. 되셨죠? 다음 19번 할게요. 19번. 지워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 19번은 좀 쉬웠을 거예요. 19번은 그냥 A, B, C의 부호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 뭐 여기다 풀어도 되는데 19번 짧아서.
그런 그래프를 가진대요. 그럼 요런 그래프 개형이면 얘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요런 그래프 개형 가지면 개념 설명 잠깐 했었을 텐데 요런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붙고 이 루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는 값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얘가 3, 4분면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a 값이 음수 이런 그래프 개형에서는 무조건 a 값이 음수 여기 루트 앞에 붙어있는 값 그 다음에 b 값 x 앞에 붙어있는 값도 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b 값이 음수니까 만약에 b로 묶어버리면 얘 값이 다시 a의 루트 b로 묶으면 bx 플러스 b분의 c가 됩니다. 근데 지금 b가 음수니까 어떤 지금 얘가 이거 b분의 c가 결국 음수가 나와야지 이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평행이동을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b분의 c가 얘가 음수 나와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서. 그쵸? 그럼 얘가 음수가 되려면 c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제 뭐 하면 돼? 그래프 개형 저거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저거 x-a 분의 b 플러스 c 요거 그래프 개형 그려주시면 돼요. a, b, c 생각해서 되시죠? 그래프 개형 그려주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프 개형이 y는 x-a 분의 b 플러스 c니까 a가 얘가 음수고 지금 b가 얘가 음수고 c가 양수니까 그래프 개형 그려보면 a가 음수면 이거 요렇게 그려질 거고 c가 양수면 이렇게 질 거고 b가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3번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20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20번 어려웠나? 20번이 그나마 원래 기출문제 있던 것보다 쉽거든. 기출문제 변형인데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쉬운 버전이고 원래 어려운 버전이 있어. 20번에 20번을 볼게요. 가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다음에 무조건 치역이 나에서는 치역이 2랑 6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2, 4, 6에서 2, 4, 6 집어넣으면 무조건 2랑 6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한 개씩 이 가족권 따라가면서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고 첫 번째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f에 f2가 결국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어주시면 f의 f2가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 f의 f2 얘도 2랑 6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2나 6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얘는 잠깐 보류. 그 다음에 x4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4 플러스 f의 f4는 9보다 작거나 같은데 f4가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랑 6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럼 가능성 2랑 6 둘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얘는 2가 나와야 됩니다. f4가 f의 f4 요거 합성한 게 그 다음 f6 값을 집어넣으면 6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니까 f의 f6은요 3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f6 얘 값은 결국 뭐가 돼요? 얘도 2가 되어야겠죠. 왜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무조건 2나 6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럼 2가 나와야겠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이용해서 이제 뭘 들어갈 거야? 기억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에서는 f6이 6이어야 된대. 기억 틀렸죠? 그래서 기억 안 돼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할게요. 니은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F4가 6이니 F4가 6이라고 요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풀 거냐면 귀류법 쓸게요. 귀류법. 야, F4가 6이라고 했으니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맞냐 틀리냐 증명하기 위해서 F4가 2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치역이 2랑 6
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F4 집어넣으면 6 나올 때 이거의 반대, 이거의 부정은 F4가 2가 되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의 반대 상황은. 그래서 요렇게 가정합시다. 귀료법 써서 이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면은 우리 이거 지금 가족권 요거 이용해서 한번 끼워 맞춰 볼 거예요. 그러면 X가 2, 4, 6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두 번 합성할 겁니다. 아니 한 번 합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F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4가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2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2를 따라가면 우리 F4는 결국 2가 나온대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가는 값은 2로 가야 됩니다. 2. 4를 따라갔더니 2 나오고 2 따라가면 다시 2가 나와야 돼요. 왜? 결과값이 우리가 F의 F4는 2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2 나와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2가 이 fx에 대해서 지금 fx는 딱 한 개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개 나올 수 없죠. fx 단독으로 한 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 2가 2를 가리켰으니까 여기 fx에 대해서도 얘가 2를 가리켜야 될 거예요. 무조건. 되셨죠? 근데 그럼 f4가 2일 때 뭐 요렇게 지금 4에 대해서 이걸 했어. 그럼 6에 대한 함수값도 존재를 해야 될 텐데 왜냐면 함수니까 함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하나의 적어도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니 무조건 하나의. 그쵸? 그러면 6에 대해서는 우리가 2를 가리키거나 6을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는 치역이 어떻게 된대? 2랑 6 둘 다 있어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이 fx에서는 함수값을 2 두 개 2랑 4는 2를 가리켰으니까 6은 무조건 6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6 따라가면 또 6을 가리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함수값 f의 f6이 2가 나온다는 거에 위배됐어요. 우리 첫 번째 가족권에서 위배됐어. 그러니까 얘가 모순 나왔죠. 이거 모순기호예요. 모순기호. 이렇게 모순입니다. 알겠죠? 모순기호. 예? 몰라. 이렇게 나도 배웠어. 나도 대학교 때 배웠어. 이렇게 모순 이렇게 번개 모양 하면 모순이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모순. 이렇게 해도 되고 이퀄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화살표를 반대로 두 개 해도 되고. 그냥 교수님마다 다 틀려. 배우는 사람이 다 달라서. 한글로 모순 쓰면 되는 그래 뭐 한글로 모순 쓸게. 한자로 써도 돼요. 한자로 써. 모순. 이렇게 썼으니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면 그래서 모순이니까 우리 원명제 F4가 6이 맞죠. 그래서 D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귀류법 써서 증명하는 거는 원래 원명제를 부정을 한 다음에 그 부정한 값이 부정한 상태에서 그 지금 증명을 해보면 막 모순이 나오잖아. 그럼 그 모순이 나온 우리 부정한 명제가 틀렸다는 소리니까 원명제가 참이라는 소리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20번에 디귿 한번 해볼게요. 디귿. 네. 네, 그러면 F4가 지금 니은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F4가 6이래요. 결국에. 이게 맞대. 그러니까 F4가 6이라는 게 맞으면 이제 함수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를 지금 4가 어떻게 가야 돼? 6으로 가야겠죠. 4가 6으로. 그럼 이제 4가 또 F4에 지금 F의 F에 4 집어넣으면 야 2가 나와야 된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다 4 집어넣었을 때 요 전체 이 합성한 함수에 대해서 4 집어넣었을 때는 결국에 결과값으로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F의 F4가 2라고 했으니까. 됐죠? 4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 6에서 2를 가리켰대요. 왜냐면 F라는 함수에서 6에서 2를 가리키면 여기 6에서도 어떻게 가리켜야 돼? 2를 가리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에서 지금 F의 F6이 함수값이 2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서의 요 전체 함수, 합성한 함수에 대해서 6을 가리킨 값은 결국에 2를 가리켜야 되니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도 2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럼 2는 2를 가리켰으니까 최종적으로 2는
2를 가리키는 상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함수가 f라는 함수는 이렇게 결정이 돼요. 하나로. 그래서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원래 문제는 이것보다 좀 더 어려워요. 요거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서 지금 얘는 이렇게 그냥 기류법 하나 써갖고 가정하면 한 가지 케이스 나오는데 원래 문제에선 막 두 가지인가 세 가지로 쪼개서 풀어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얘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요런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오거든. 이거 24년도 거잖아. 23년도인가도 이게 문제가 있어. 이런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20번 같은 거. 됐죠? 21번. 네? 안 됐어요? 아,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몇 시인데요? 지금 벌써 7시네. 4시. 4시 해야 되는데. 4시. 21, 22, 23, 24 진짜 어려워. 이거 좀 많이 걸려서. 4시는 얼마나 되시죠? 다음 시간에 하죠. 그 4시에 해야지. 안 갖고 올 거잖아! 갖고 올 거야? 쌤이 걷어가시면 되죠. 아, 내가 걷어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니, 21번만 할게. 21번만 하고 22, 23. 왜냐면 23, 22, 23, 24가 오래 걸려서 21은 쉬워. 21은 그 넓이 구하는 건데 쉬워, 이거. 21은 좀 어. 타겟은 됐어요. 21? 나는 21번까지만 하고 내신 할게요. 다음 시간에 대수는 다음 시간에 체크하겠습니다. 숙제. 토요일 날. 맞는 것도 아니야. 대수하면 안 돼요. 처음 계속 그냥 대수해도 돼. 대수해도 돼. 내신 안 하고. 어. 예? 혹시 수행평가 준비하세요? 아, 네. 저도 저도요. 아, 저 과학 수행평가에 돼요. 네네네. 하셔도 돼요. 근데 2학년이구나. 생각해보니까 3학년은 안 되는데 2학년은 괜찮아. 어떤 어? 뭐가 다른 거예요? 아, 3학년은 시험이 한 달 뒤라서 3학년은 그냥 뭐 내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숙제하라고 하는데. 어? 그렇다고. 아, 어. 그러니까 수행 준비해도 되는 거죠? 수행 준비해도 돼.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거 빨리 이거 할게요. 21번 금방 끝나. 그럼 여기서 지금 정근선이 x는 a랑 y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x는 a 찍어놓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찍어놓을게. a가 여기서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뭐 1보다 여기 클 거고, 얘가 y가 마이너스 6.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양수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찍고 얘 찍고 그 다음에 얘 찍어요. 얘가 B, 얘가 C, 얘가 A 이렇게 될 건데, 함수가 하나, 요 y절편, x절편, 그 다음에 점근선의 점근선끼리 만난 교점에 대해서 A, B, C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 여기 사각형이 넓이 구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자체가. 그쵸? 근데 지금 그럼 여기 지금 요 점근선까지 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직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아니면 뭐 그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해도 되는데 뭐 그냥 구하는 건 자유예요. 요렇게 직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고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 할 거야. 그러면 여기 값이 a가 될 거고, 여기 값이 몇이 돼? 여기 값이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a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a, 여기서부터 여기가 6이 되고, 그럼 여기 y절편, x절편은 구하면 되겠죠. 그럼 x절편이 지금 구해보면 a 플러스 3분의 1,0이거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0, 마이너스 a분의 2 마이너스 6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구했어요. 이 삼각형 지금 요 사각형은 넓이가 3a가 되겠죠. 6a가 되겠죠. 6a. 그다음 요 삼각형은 지금 여기가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뭐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겠지? 마이너스 6. 그럼 여기 길이가 a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 길이가 a분의 2. 그럼 여기가 a니까 2개 곱하면 여기 1 나오겠다. 1. 그쵸? 그럼 여기 삼각형은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1.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여기 길이 6이죠? 그러면 6, 3분의 1 곱하면 1이네요. 1, 1, 6, a 더해서 값이 몇 나온대? 20 나온대. 그래서 a가 3 나와요. 답이 1번입니다. 요건 문제가 쉬워요. 그냥 귀찮아서 그렇지, 문제 길어갖고 좀 막 구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요거 문제 그려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2, 23, 24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내신 하실 분은 내신 하시고 대수는 숙제를 따로 드릴게요. 지금 해송 정확하면 어떻게 돼? 지금 해송 정학 가면 망하지 않을까? 내신이 한 개 비는 건데 아예 못 가게 하지 않을까? 근데 아예 못 가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김소연이 맞잖아. 어? 만점 아니야? 왜? 만점 아니야? 왜 다시 달라고? 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섭이나 앉아줄래? 조연아.